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대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10하루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꾸려졌던 13번 특검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공식화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 수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제2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는데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수사 당국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결정을 일제히 규탄하면서 특검법 재의결을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다면서도 재의결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인표 기자입니다.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7개 정당의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들까지 수백 명이 국회 본청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이어 가족과 자신에게 이른바 셀프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것이 독재이자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특검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하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민의힘도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는데 이상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미 재표결 시 찬성 입장을 밝힌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지난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험지인 평택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삼선 유이동 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게 잃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최상병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낙천 낙선자를 중심으로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야권은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거부권 반발 여론을 고조시킨 뒤 다음 주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불러 어젯밤까지 조사했습니다. 대질 조사는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대질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박 대령이 공수처 청사를 먼저 나왔습니다. 물증, 그다음에 증언이 이미 그 부분을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무모하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1시간 뒤에는 김 사령관이 나왔습니다. 오늘 재조사 좀 어떤 부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질문 있었는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공수처가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계환 사령관이 거부했습니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외압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 경로설을 놓고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립니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VIP가 경로에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결재를 뒤집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한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지가 수사팀이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이 어제 임명되면서 수장 공백 상태는 넉 달 만에 끝났습니다. 오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는데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서울대 N번방 집단 성범죄 사건의 피해가 서울대 로스쿨로 번졌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었던 가해자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동문과 함께 동기 학생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모 씨를 검거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공범을 찾아냈습니다. 박 씨가 텔레그램에서 당시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었던 31살 강모 씨와 나눈 대화를 발견한 겁니다. 강 씨는 주범 박 씨에게 서울대 로스쿨 동기인 B 씨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화 목록 중에 라는 상대와 대화를 나눈 방이 개인 1대1 대화방이 발견됐고 그가 로스쿨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한 거예요. 이들은 B 씨의 로스쿨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조작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앨범 제작업체가 내부 서버에 올린 거라 그해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이 사진은 동기가 아니면 접근이 안 되는 사진이다. 그래서 동기 중에 반드시 공범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B 씨는 처음 피해를 인지했던 A 씨가 이들이 유포한 조작된 사진에서 이름을 발견하고 연락해온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그놈이 보낸 사진 중에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름이랑 이제 그 프로필 아이콘 나오는 그 화면을 이제 캡처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피해자분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지난해 말 법원이 피해자들의 재정 신청을 인용한 이후인 지난 8일 경찰은 강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강 씨가 조작하거나 유포한 허위 음란 영상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1건. 강 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B 씨를 포함해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B 씨는 피해 여성 A 씨를 통해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로스쿨 동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격을 전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총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러시아군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비전략 핵무기 실전 훈련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방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는데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러시아 남부 군관부가 비전략 핵무기 준비 사용을 위한 1단계 실전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남부 군관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의 최후방국인 벨라루스군의 주요 병력도 참여합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훈련 기간 동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동을 집중 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 탄약을 발사대에 싣고 지정된 발사장까지 은밀히 기동하는 게
훈련의 주요 목표입니다.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항공기도 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5기 시작 전날인 지난 6일 전술 핵무기 사용 훈련을 준비하라고 국방부에 직접 명령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서방 관리들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번 훈련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가 러시아 본토 타격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서방의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 공격에 이용될 경우 서방도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